식품, 진품, 명품.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식품, 진품, 명품. 내 아이의 아버지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이유가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사남매의 아빠는 네,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뭐 하세요 이런 날?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런 날에는 그냥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식당을 가도 너무 붐비기 때문에 네. 또 민폐가 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차가 막히고 이러면 4명이서 차 안에서 뭐 아시죠? 예,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집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좀 괴롭던데요? 그렇죠. 일어나면 아침 챙겨주고, 그다음 간식 챙겨주면 점심, 그다음에 또 챙겨준 다음에 한번 씻기고, 또 나면은 저녁. 뭐 그냥 어차피 1월 달부터 사실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방송이 제일 쉽더라고요. 변호사님 변론이 제일 쉽죠? 네, 정말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쉬운 생명을 낳고 사람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말을 보내고 나면 애사심이 막 쿵쿵 솟구습니다. 내일 어린이날 지나면 저 5월 6일 날부터 또 애사심이 엄청 생길 것 같아요. 자, 그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떨고 있는 우리 식품 전문 변호사 사남매 아빠 김태윤 변호사와 함께 오늘 식품 진품 명품 함께 할 건데요. 이제 곧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 계약이요. 예, 뭐 사실 지금 온라인 계약이라 아직 피부에 와닿진 않는데 이제 뭐 고3, 중3부터 실제로 이제 출석을 하는 계약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 이제 조금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예. 자, 계약과 급식 문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언급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큰일이다 정말. 급식업체에 계신 분들 어떡하냐 했는데 이거 정말 식품 경제에 미친 영향 작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급식 시장이 한 연 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방학 2달을 빼면 10개월이니까 한 달에 한 3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뭐 단순히 식자재 공급업체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런 우리 농민, 어민들에게도 다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시장이 전부 다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또 특히 친환경 농산물 뭐 이런 무항생제 축산물 이런 거 만드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유,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제 조금만 견디고 참으시면 계약을 할 테니까 또 식품 경제 분야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급식 재료가 요즘에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틈틈이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케이크 식중독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뭐 2018년도에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면 학교에서 아마 이 가정통신문이 올 거예요. 그 식재료를 검수하는 학부모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하고 옵니다. 이제 올 거고요. 오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 아침에 한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교 급식실에 가서 그날 이제 그 먹을 그런 식재료들이 배달이 다 와 있고요. 그걸 이제 학부모님이 직접 가서 뭐 농산물, 축산물, 일단 가공식품 전부 다 뭐 유통기한서부터 해서 어떤 그 식재료들이 오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모든 학교가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요? 법적으로까지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들이 아마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엄마는 못 가겠네요. 아니 뭐 출근 전에 아니요. 한 10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봐도 잘 모르는 엄마들.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먹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는 어느 감자를 쓰는지 아니 뭐 그걸 봐서 뭘 쓰는지 어떤 게 좋은지 쌍만 안 나면 전 좋은 감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엄마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실 안 거라고 하는 게 생각을 낫겠죠. 하고. 아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 가서 보시면 그래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일단 모든 농산물 이런 것들 뭐 다 친환경 제품들 쓰고 와. 가공식품들도 정말 뭐 이런 싸구려 뭐 식용유 이런 거 안 쓰고 제일 비싸서 집에서는 쓸 수 없는 현미유 뭐 이런 거 쓰고요. 뭐 하여튼 각종 그 식자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품질도 좋고 또 뭐 유기농 막 이런 기본적으로 각종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 웬만한 가정에서 아마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네. 식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유기농이 뭐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저 네. 진짜 이럴 때마다 참 감사하고 세금 내는 게 기쁜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급식이 중단됐으니 지금 이 모든 재료들이 지금 올스톱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품질의 식재료면 시장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 생각은 이게 학교로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걸 바로 시장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학교 급식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식자재 공급 업체들이 사전에 농민들과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미리 뭐 그 가공식품처럼 뭐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며칠부터 길게는 몇 달 갖고 와야지 이런 농산물이나 뭐 임산물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 재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도 그 농민들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통 라인에는 이미 또 공급을 하던 그런 농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또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네. 대다수의 이런 농산물 특히 이런 축산물 이런 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서 뭐 실제로 그냥 뭐 밭을 갈아엎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유, 되게 판로에 되게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난달에 초중고 561만 명 가정에 농산물을 배달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학교급식 예산이라는 게 잡혀 있는데 3월, 4월 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돈이 이제 그대로 지금 학교에 다 배정돼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농산물, 뭐 임산물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다 재배가 되어 있지만 또는 계속 재배가 되고 있지만 공급할 곳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배달을 하자. 물론 뭐 매일은 어렵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각종 친환경 농산물들을 이렇게 보내주면 집에서 어쨌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먹거리를 나눠 먹을 수 있으니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저도 참 이 전 가정에 과연 배달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그 비용도 네. 만만치 않을 뭐 것 비용도 같아요. 비용이겠지만 어쨌든 또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송이 또 바로바로 돼서 맞아요. 즉시에 수령을 해야 되는데 유기농은 더 빨리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워낙 그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또 국가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이런 그 안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그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니까 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온라인 개학이라서 선생님들은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에게 급식을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학교마다 아니 그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도 네. 교육청마다 좀 이렇게 안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급식법이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출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네. 관련된 뭐 위생이라든지 또 그런 식재료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그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학교 급식법에 보면 학교 급식은 어쨌든 학교에 출석을 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법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한테 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아니 그러면은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들 분들도 출근을 한다면서요? 출근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해요? 그분은 일단 그래서 뭐 교육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방학 때 뭐 교육 받으시고 뭐 연수 받으시는 것처럼 교육을 받으시거나 뭐 시설 설비를 뭐 손질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지금 이제 급식 업무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뭐 싫어서 안 하고 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싫어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이걸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는 싫어서 안 하거나 못해서 안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또 급식조리 종사원 이런 분들은 어쨌든 공무원이거나 네.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법에 해서는 안 된다고 또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바빠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하는 것도 어렵고요. 아니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 한 학교에 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조리 종사원들이 전부 다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네. 그 의무적으로 받아서 뭐 특별한 질병이 없다는 걸 확인한 조리 종사원만 조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선생님들만 하면 뭐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식재료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럼 식재료를 따로 사야 되는데 이것도 법에 어긋나요? 그렇죠. 마트에 가서 영양교사나 뭐 학교 행정실 뭐 실장님이 마트에 직접 장을 보러 가거나 뭐 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면 저희 아이는 긴급 돌봄으로 학교를 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처음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해줘요. 그럼 우리 애들만 밥 먹어요? 선생님들은 못 먹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게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법적인 책임을 급식을 지겠다. 해라. 왜냐면 제가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교육감이나 뭐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겨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식중독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이런 이제 도대체 누가 이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리 종사원 같은 경우에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하거든요. 모든 보건소가 지금 이 코로나 선별 검사소로 지정이 돼서 그 업무를 하느라고 이 건강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평상시의 업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급식 조리 종사원 이런 분들이 어떤 질병을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급식을 해야 되는 위험 부담도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법을 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일로 소송에 걸렸어요. 그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셔야 돼요. 이 법을 어긴 이유에 대해 변론하실 그 증거나 뭐 충분하지 않아요? 논리나? 일단은 뭐 누구를 변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제 입장을 보세요. 제가 어느 포인트에 화가 났나 밥은 뭐 드려야죠. 드려야 하는 건 맞으나 일단은 어쨌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반 사기업 같으면 뭐 오너가 뭐 명령을 하거나 이러면 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은 규정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설사 위에 있는 뭐 상사라든지 뭐 교육감이라든지 아무리 그런 높은 사람이라도 법을 어겨서 지시를 하면 그걸 갖다가 과연 따라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밥하고 관련된 거라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긴급 돌봄으로 보내는 엄마로서 선생님들과 이 영양사분들께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입장인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규정을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뭐 천재지변 등의 예외적 상황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일단은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예외적으로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 출석을 하니까요. 지금 포인트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긴급 돌봄 대상이 돼서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긴급 돌봄까지 하고 있는데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만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라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수적으로 우리
열심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네. 위해서 급식이 저도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법하거나 불법한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저는 왜 우리 아이는 도시락을 안 싸가고 급식을 먹나 몰랐거든요. 진짜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신 우리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에서 좀 힘을 얻으셨으니까 이제 내일 어린이날 열심히 봉사하세요. 예. 항상 하고 5월은 있습니다. 푸르니까요. 네, 지금까지 사단매 아빠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4일 보내드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어진 연휴로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밖에 많이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아이들 손잡고 가족끼리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기본적인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될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끝곡은 코니 텔벗이 부른 힐 더 월드 준비했는데요. 이 힐 더 월드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죠. 이 곡은 기아나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라는 주제로 만든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사망한 후에 그의 장례식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도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은 궤질 증상까지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잘 보내고요. 5월 6일 생생하고 상생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 We can heal the world and make it a better place.